장수할 수 있는 습관. 얼마 전 저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에요. 짧게나마 낮잠을 자는 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아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를 더 상쾌하게 만들죠.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기분을 전환시켜 준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짜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휴식 시간에는 차 한 잔으로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차를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낮 시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피곤하고 지쳐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낮잠을 자면 안 되지? 마침내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낮잠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심지어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그리스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 이하로 낮잠을 자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37%나 줄어든다고 해요. 낮잠을 자면 심장에 좋은 휴식을 주고 심장이 더 편안해져서 건강에 이롭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낮잠을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인데 낮잠을 자면 뇌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가 잘 작동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힌두교에서는 낮잠을 요가 니드라라고 부르면서 깊은 명상의 일종으로 여겨요. 이렇게 깊이 쉬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면 낮잠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저는 직장에서도 짧게라도 낮잠을 청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했어요. 짧은 낮잠이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낮잠으로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분명 매일의 작은 휴식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모두가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매일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15분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요. 그곳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멋진 곳이죠. 그곳을 걷다 보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은 매일 햇볕을 쬐면서 하는 가벼운 운동의 건강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운동하는 건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비타민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줍니다. 거기다가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심장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이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이 잘 드는 곳, 예를 들어 공원이나 집 근처의 마당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되겠죠. 인도에서는 이런 활동을 요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요.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식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매일 15분의 햇볕과 가벼운 운동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짜증을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임을 인식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일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때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더 피곤해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짜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짜증을 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심장병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죠. 그러니 짜증을 자주 내는 건 정말로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옛날 인도의 부처는 중심을 잡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보았죠.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잘 다루는 것, 즉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우선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북받칠 때는 깊게 호흡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짜증을 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는 걸 알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해요.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세요. 며칠 전 저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비를 피해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했죠. 그 차를 마시면서 비 오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가 주는 작은 휴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사실 몸에 아주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녹차나 흑차 같은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 속 염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인데 이 성분이 우리 뇌를 도와서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집중력은 단순히 차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 자체를 일종의 명상으로 여겨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죠.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철학자들도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찾곤 했어요. 그들은 이런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롭게 하는지 말했죠.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휴식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 어려움과 압박감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스트레스가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스트레스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렸을 때 더 집중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도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톤은 인간이 겪는 도전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많이 탐구했어요.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 철학에서도 모든 경험이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더 큰 자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목표나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정원을 가꾸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식물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낮잠은 정말 중요해요. 짧게라도 괜찮으니 하루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15분 정도 밖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좋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죠. 가끔은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짜증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휴식 시간에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더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모든 습관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습관들을 통해 매일매일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수할 수 있는 습관. 얼마 전 저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에요. 짧게나마 낮잠을 자는 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아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를 더 상쾌하게 만들죠.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기분을 전환시켜 준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짜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휴식 시간에는 차 한 잔으로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차를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낮 시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피곤하고 지쳐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낮잠을 자면 안 되지? 마침내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낮잠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심지어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그리스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 이하로 낮잠을 자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37%나 줄어든다고 해요. 낮잠을 자면 심장에 좋은 휴식을 주고 심장이 더 편안해져서 건강에 이롭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낮잠을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인데 낮잠을 자면 뇌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가 잘 작동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힌두교에서는 낮잠을 요가 니드라라고 부르면서 깊은 명상의 일종으로 여겨요. 이렇게 깊이 쉬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면 낮잠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저는 직장에서도 짧게라도 낮잠을 청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했어요. 짧은 낮잠이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낮잠으로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분명 매일의 작은 휴식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모두가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매일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15분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요. 그곳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멋진 곳이죠. 그곳을 걷다 보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은 매일 햇볕을 쬐면서 하는 가벼운 운동의 건강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운동하는 건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비타민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줍니다. 거기다가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심장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이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이 잘 드는 곳, 예를 들어 공원이나 집 근처의 마당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되겠죠. 인도에서는 이런 활동을 요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요.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식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매일 15분의 햇볕과 가벼운 운동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짜증을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임을 인식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일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때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더 피곤해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짜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짜증을 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심장병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죠. 그러니 짜증을 자주 내는 건 정말로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옛날 인도의 부처는 중심을 잡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보았죠.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잘 다루는 것, 즉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우선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북받칠 때는 깊게 호흡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짜증을 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는 걸 알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해요.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세요. 며칠 전 저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비를 피해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했죠. 그 차를 마시면서 비 오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가 주는 작은 휴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사실 몸에 아주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녹차나 흑차 같은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 속 염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인데 이 성분이 우리 뇌를 도와서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집중력은 단순히 차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 자체를 일종의 명상으로 여겨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죠.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철학자들도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찾곤 했어요. 그들은 이런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롭게 하는지 말했죠.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휴식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 어려움과 압박감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스트레스가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스트레스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렸을 때 더 집중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도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톤은 인간이 겪는 도전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많이 탐구했어요.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 철학에서도 모든 경험이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더 큰 자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목표나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정원을 가꾸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식물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낮잠은 정말 중요해요. 짧게라도 괜찮으니 하루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15분 정도 밖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좋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죠. 가끔은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짜증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휴식 시간에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더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모든 습관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습관들을 통해 매일매일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수할 수 있는 습관. 얼마 전 저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에요. 짧게나마 낮잠을 자는 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아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를 더 상쾌하게 만들죠.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기분을 전환시켜 준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짜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휴식 시간에는 차 한 잔으로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차를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낮 시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피곤하고 지쳐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낮잠을 자면 안 되지? 마침내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낮잠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심지어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그리스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 이하로 낮잠을 자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37%나 줄어든다고 해요. 낮잠을 자면 심장에 좋은 휴식을 주고 심장이 더 편안해져서 건강에 이롭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낮잠을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인데 낮잠을 자면 뇌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가 잘 작동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힌두교에서는 낮잠을 요가 니드라라고 부르면서 깊은 명상의 일종으로 여겨요. 이렇게 깊이 쉬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면 낮잠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저는 직장에서도 짧게라도 낮잠을 청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했어요. 짧은 낮잠이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낮잠으로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분명 매일의 작은 휴식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모두가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매일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15분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요. 그곳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멋진 곳이죠. 그곳을 걷다 보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은 매일 햇볕을 쬐면서 하는 가벼운 운동의 건강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운동하는 건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비타민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줍니다. 거기다가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심장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이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이 잘 드는 곳, 예를 들어 공원이나 집 근처의 마당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되겠죠. 인도에서는 이런 활동을 요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요.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식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매일 15분의 햇볕과 가벼운 운동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짜증을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임을 인식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일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때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더 피곤해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짜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짜증을 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심장병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죠. 그러니 짜증을 자주 내는 건 정말로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옛날 인도의 부처는 중심을 잡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보았죠.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잘 다루는 것, 즉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우선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북받칠 때는 깊게 호흡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짜증을 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는 걸 알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해요.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세요. 며칠 전 저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비를 피해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했죠. 그 차를 마시면서 비 오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가 주는 작은 휴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왜 휴식 시간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사실 몸에 아주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녹차나 흑차 같은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 속 염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인데 이 성분이 우리 뇌를 도와서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집중력은 단순히 차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 자체를 일종의 명상으로 여겨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죠.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철학자들도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찾곤 했어요. 그들은 이런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롭게 하는지 말했죠.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휴식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 어려움과 압박감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스트레스가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스트레스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렸을 때 더 집중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도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톤은 인간이 겪는 도전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많이 탐구했어요.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 철학에서도 모든 경험이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더 큰 자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목표나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정원을 가꾸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식물을 가꾸듯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낮잠은 정말 중요해요. 짧게라도 괜찮으니 하루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15분 정도 밖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좋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죠. 가끔은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짜증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휴식 시간에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더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모든 습관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습관들을 통해 매일매일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